유럽을 오랜 시간 지배하고 심지어 우리나라까지 지배했던 차가 있습니다. 원래는 진짜 안 팔리던 차였는데 어느 순간 전 세계가 열광하면서 구매를 장려하기도 했고요. 기술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한순간 차주들이 쳐다도 안 보고 유럽이고 우리나라고 아예 이 차를 타는 사람을 나쁜 사람 취급하기도 합니다. 디젤차 이야기인데요. 전기차가 떠오르면서 디젤차의 몰락이 시작됐다고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 최근에 나온 자료들을 보면 판도가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디젤 모델이 대세였던 심지어 상징이었던 차들마저 디젤 모델 판매가 급감할 정도로 인식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전기차 때문에 디젤차가 몰락한다고? 이 말이 진짜 맞는 건가? 이런 거죠. 그렇잖아요. 디젤차를 타던 사람이 전기차로 온전히 넘어가는 것도 아니니까요. 대체 디젤차 판매량은 왜 줄어들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지금 디젤차를 사면 바보 같은 짓일까요? 최근 들어서 판도가 빠르게 바뀌고 있어서 현황과 전망까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디젤게이트 얘기는 없습니다. 왜냐면 그래프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수입 디젤차 판매 비중을 나타낸 건데 디젤게이트가 2015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실제로 디젤게이트 이후에 수입 디젤차 판매량이 줄었습니다. 2015년하고 2017년 사이 이때가 디젤게이트 때문에 판매량이 줄어든 거고요. 그 이후에 2019년 이후에 작년에 특히 판매량이 크게 줄었잖아요. 오늘은 이 시기에 해당하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최근에 나온 데이터들을 보면 상당히 재밌습니다. 짧은 시간에 판도가 정말 많이 뒤집히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SUV 판매량이 연료별로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낸 건데 가솔린 SUV 판매량이 확실하게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 SUV는 특히 디젤이 상징적이었는데 완전 급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이브리드랑 LPG 같은 다른 모델들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모델별로 보면 더 재밌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SUV가 소렌토잖아요. 소렌토 연료별 판매 비중을 보면 디젤 모델 판매량이 급감하고 제일 적었던 가솔린 모델 판매량이 급상승했습니다. 지금은 하이브리드 판매량이 제일 많은 상태인데요. 다른 차도 한번 볼까요? 수입차 중에 디젤 모델이 상징적이었던 건 5시리즈랑 3시리즈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옛말입니다. 가솔린 모델 판매량이 압도적입니다. 이쯤 되면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디젤 게이트 하나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앞으로 디젤차를 사면 바보 되는 건가? 이런 거죠.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지금 디젤차 판매량이 꺾이고 있는 이유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론적인 문제인데요. 전기차 때문에 디젤차가 몰락하고 있다는 건 일단 맞지 않습니다. 인과관계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델별로 보고 원래 디젤차가 잘 팔리던 차들만 보면 디젤차가 전기차 때문에 몰락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경유차 판매량이 다른 차종 대비 추락 수준으로 급감하지 않았고요. 전기차도 압도적으로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건 국토부가 발표한 자료인데 작년 12월이랑 올해 4월을 비교해보면 경유차 숫자가 감소하긴 했지만 아주 조금 줄었고 나머지도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전기차인데 전기차 판매량도 아직은 소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젤차랑 전기차를 연결지어서 보는 건 아직 인과관계가 부족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요. 이거보단 여론의 인식과 변화가 디젤차 판매량을 꺾은 요인 중 하나라고 봅니다. 아까 봤던 연도별 판매량이 작년 판매량이 확 꺾인 이유입니다.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제일 컸던 게 요소수 대란이죠. 요소수 대란도 사실 따지고 보면 디젤차 차주들한테는 그렇게 많은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모든 디젤차가 요소수를 넣는 것도 아니고 신차나 요소수를 넣는단 말이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래된 노후 디젤차가 아니라 신형 디젤차는 요소수를 넣어야 한다는 점 때문에 그냥 모든 디젤차는 번거로운 차라는 인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요소수를 주기적으로 넣어줘야 하고 중국이랑 정치적인 문제가 또 생겨서 요소수 대란이 재발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이거랑 동시에 겹친 게 뭐다? 국제사회의 인식과 변화죠. 유럽은 디젤이 상징이었습니다. 디젤차가 압도적으로 많이 팔리는 지역이고 유럽 브랜드 치고 디젤차를 만들지 않은 브랜드도 없습니다. 이랬던 유럽이 디젤차 판매 비중이 16%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앞으로 디젤차라는 게 전망이 어떻든 간에 이미 눈앞에 불편함이 보이기 시작했고 판매량 자체도 줄고 있다 보니까 굳이 미래가 불확실한 차를 살 필요가 없게 된 거죠. 여기에 친환경차 판매량 비중이 높아진다고 하면서 하이브리드차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잖아요. 지금 상황에선 하이브리드 차가 제일 확실하거든요. 디젤차처럼 퇴출 대상도 아니고 전기차처럼 충전과 관련한 불편함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이왕 사는 거 논란 없고 불확실하지 않은 차를 사려는 건 당연한 겁니다. 두 번째는 실사용 면에서도 매력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원래 디젤차를 사는 이유는 뭐였나요? 제일 큰 건 기름값이었죠. 휘발유보다 디젤이 더 저렴하고 기본적으로 연비도 더 좋으니까 휘발유차가 두 번 주유할 거 디젤차는 한 번만 주유하면 된다는 게 굉장히 매력적인 요인이었습니다. 기름값도 아끼고 시내에서 힘도 좋고 여러모로 경제적이라는 점이 디젤차의 매력 중 하나였는데 이제는 거의 유일했던 매력이 사라졌습니다. 왜? 휘발유 가격이 이제는 경유 가격보다 더 저렴해졌습니다. 미국이랑 똑같죠. 미국도 휘발유가 경유보다 저렴해서 휘발유차 판매량이 압도적이잖아요. 우리나라도 지난 6월에 한창 기름값이 오를 때 경유 가격이 휘발유를 추월해 버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예전처럼 경유 가격이 더 저렴해질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지금 3개월째 경유가 휘발유보다 100원 넘게 비싼 상태입니다. 그나마 디젤차를 구입하는 이유 중 하나였는데 이것까지 없어지니까 더 이상 구매할 이유가 없는 거죠. 세 번째는 그래서 디젤차를 지금 사면 안 되냐는 건데 디젤차가 완전히 없어지지는 못할 겁니다. 진짜 한 40년 50년 뒤면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은 그렇죠. 사용차는 특히 없어지기가 힘듭니다. 사용차에 디젤 엔진을 쓰는 이유가 뭔가요? 저속 토크가 높기 때문에 무거운 짐을 싣고 출발하거나
이유가 오르막에서 힘을 쓰기가 좋으니까 디젤 엔진을 사용하는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전기차가 대안이 될 거라는 말이 많았습니다. 왜냐면 전기차의 특성이 모든 회전 영역에서 최대 토크를 발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잖아요. 엔진 회전과 연료 연소와 폭발 이런 과정이 없으니까 악셀을 밟자마자 최대 토크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EV6 GT가 포람페를 이기는 이런 장면도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전기 트럭이 디젤 트럭의 대안이 될 거라는 전망이 확실하지 않은 말이 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세미 트럭을 발표했기 때문에 대안이 될 수 있다? 이건 아직 아무도 모르는 거죠. 발표만 했다고 해서 이게 상용화되는 건 아니잖아요. 발표만 해서 이게 확신이 되고 상용화가 된다면 에디슨 모터스가 발표한 렌더링이랑 렉선 스포츠 전기차 1000km 주장도 주장이 아닌 결과라고 했어야죠. 그리고 에디슨 모터스가 사용차를 인수했어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전기 트럭이 디젤 트럭을 대체하려면 과제가 너무 많습니다. 배터리 무게부터 어떻게 덜어낼지 생각하고, 배터리 무게를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이유는 짐을 쉽게 내면 그만큼 무게가 무거워지고, 무거워질 만큼 힘이 세져야 하는데, 그렇다고 배터리를 줄이자니 쓰는 힘은 많은데 배터리 용량이 작으면 충전을 너무 많이 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반대로 배터리를 늘리면 무게가 무거워지고 그만큼 필요한 에너지도 많아지고 용량이 커진 만큼 충전 시간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건 계속 개발하고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보고요. 사용자 쪽은 사실 고민할 게 없습니다. 회사에서 차를 보급해주면 그대로 받아서 쓰면 되고, 디젤 트럭이 갑자기 전기 트럭으로 바뀔 일도 거의 없습니다. 특히 대형 트럭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디젤 승용차는 지금 구매한다면 개인적으로는 비추입니다. 예전처럼 기름값이라도 저렴했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라면 하이브리드로 넘어가는 게 훨씬 낫죠. 어차피 기름값 때문에 디젤 차를 사려던 사람들은 하이브리드가 딱 적합합니다. 요즘은 하이브리드 특유의 변속 없는 느낌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내연기관차처럼 만들거든요. 거부감도 없고 기름값도 덜 들고 디젤차가 아니니까 요소도 넣을 필요도 없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아닌 이상 배터리 수명 같은 걸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전기차처럼 충전 시간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디젤차는 어차피 선택지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당장 현대차가 디젤 세단을 단종시켰고 이제는 SUV도 단종시킬 거라고 합니다. 제일 먼저 단종 대상이 된 건 산타페입니다. 산타페가 특히 디젤 모델을 단종한다는 것 자체가 큰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국내에서만 130만 대나 팔렸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 디젤 모델이 110만 대에 달합니다. 점유율이 90%나 되는 거죠. 그런데 디젤의 상징이었던 산타페마저 이제는 가솔린하고 하이브리드 비중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소렌토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렌토는 오히려 산타페보다 디젤차 비중이 훨씬 높았습니다. 그런데 얘도 이제는 가솔린하고 하이브리드가 압도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뭔가요? 디젤차가 몰락하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많았고, 실제로 디젤차를 완전히 대체할 차도 없어진 와중에 국가랑 제조사가 적극적으로 디젤차를 없애지 않아도 외부 요인이 이걸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유럽이 디젤차를 퇴출시킨다 하고 환경부가 디젤차를 단속한다 해도 이걸 하루아침에 없앨 수는 없었습니다. 애초에 그럴 생각도 없었고요. 당장 우리나라에서 디젤차를 구제하던 사례는 죄다 노후 디젤차가 대상이었거든요. 보통은 국가가 먼저 장려를 하고 이게 사회적 인식이 되고 소비자들이 움직이는 순서로 뭔가가 바뀌는 건데, 이번 디젤차 판매량 감소는 약간 순서가 다른 겁니다. 요소수 대란하고 기름값 상승이라는 외부적 요인 때문에 소비자가 먼저 움직인 겁니다. 이제 디젤차를 살 이유도 거의 사라졌고, 어차피 맨날 입에 오르내리니까 차라리 하이브리드나 가솔린으로 넘어가자는 움직임이 일어나면서 사회적으로 디젤차가 인기 없는 차가 되고, 이 영향으로 판매량까지 안 나오니까 기업도 디젤차를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지금 디젤 승용차를 탄다면 불과 몇 주 전보다 디젤차 퇴출 움직임이 빨라지고 눈에 보이는 결과까지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내가 타는 데에는 불만이 없더라도 사회적으로 사라지는 차종 중 하나라서 눈치는 계속 보일 겁니다. 나중에 대팔 때 중고차 가격도 신경 쓰게 되겠죠. 그래서 사용차는 크게 영향이 없겠지만 이왕 지금 승용차를 새로 구매하는 거라면 디젤차는 피하는 게 정신이나 마음이나 모두 편하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김승현 안피디의 스포일러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